오늘은 1월 26일 금요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자 지수들이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에도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지수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5회 연속 최고 기록 중이고 다우지수는 다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 주 사상 처음으로 38,000 넘었죠. 38,001이었는데 그 위로 또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인공지능 혁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쉬지 않고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한동안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될 것 없습니다. 우리는 겨우 그 정도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다우가 0.64% 상승 38,001에서 38,049로 사상 최고치 또 넘어섰습니다. S&P 500 0.53% 상승 4,894로 또 사상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S&P 500이 기억들 아십니까? 2020년 10월 재작년 때 가장 바닥 때 3577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3577, 3577이라 그랬었어요. 그때 비하면 지금 4900 직전까지 올라와서요. 4894 무려 S&P 500이 37%나 상승했어요. 1년여 만에 1년 2달 만에 37%나 상승. 보통 1년에 10% 전후인데 3배 이상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0.18% 상승을 했습니다. 15,510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0.1% 상승해서 17,516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0.25% 하락을 했습니다. 4,472. 2022년 9월 1일 날 보면 2,306이었어요. 반도체 지수가 근데 지금 2배 가까이 2,306에서 4,472 94%나 상승했습니다. 1년여 만에 이렇게 폭등을 할 줄을 아마 전 세계 전문가들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오늘 빅테크주들 보면 애플이 0.17%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57% 상승해서 시가총액이 똑같이 3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확히는 3조 10억 달러예요. 똑같이 3조 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 메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63% 상승해서 시가총액 1조 달러에 안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주가도 다음 주 예정된 기술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사업부 직원 1,900명을 감원을 한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을 도왔고 또 시가총액이 마감가 기준으로도 3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알파벳 주가는 2.1% 이상 올라서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들 기업들 모두 다음 주에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에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애플, 아마존, 테슬라가 아직 최고가 경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주가의 변화를 보면 엔비디아 28% 상승 중 한 달도 안 됐는데 AMD는 더 높게 30% 상승 중인데 같은 반도체 국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7% 하락 중에 있습니다. 5종간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엔비디아는 1603%, AMD는 636%인데 삼성전자는 60%로 AMD의 10분의 1, 엔비디아의 27분의 1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또 비교 말씀을 또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2023년 5월 이후 최저치로 거의 오늘 지금 12.13% 폭락해서 182.63달러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작년 5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작년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돈 데다가
올해 매출 성장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둔화할 것이라고 경고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장마감 뒤 기대 이하 실적을 공개한 데 이어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컨퍼런스 콜도 시장의 가격 전쟁, 마진 압박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12% 넘게 폭락을 해서 하루 폭락으로는 2020년 9월 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 CEO는 회사의 차세대 차량이 2025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차량은 기존의 모델 2로 알려진 저비용 차량이에요. 크로스오버 SUV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차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판매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테슬라는 공격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하하면서 영업이익률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4분기 테슬라의 전기차 부문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 테슬라의 매출이 251억 6,700만 달러, 약 33조 5,224억 원, 주당 순이익이 0.71달러,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회사 측이 올해 전망에 관해서 2025년 하반기에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될 더 저렴한 차세대 전기 자동차에 집중함에 따라서 성장이 눈에 띄게 낮을 수 있다고 밝힌 게 투자자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테슬라가 지난해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7개 테크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에서 탈락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다른 6개 종목들이 이번에 메타까지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 그동안 1조 달러를 넘지 못했던 종목이 메타와 테슬라였는데 메타는 계속 상승을 하면서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현재 5,810억 달러까지 내려가서 1조 달러의 지금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최근에 AI 반도체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5,760억 달러, 시가총액 차이가 50억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금융사들도 테슬라 주가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습니다. 월가의 유명 분석가이자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인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분석가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열차 사고에 빗대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350달러에서 315달러로 하향했습니다. 바클레이즈 역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25달러로 약 10% 더 낮췄습니다. UBS 역시 225달러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추가 매수할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관망세를 공고했습니다.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여기는 테슬라 주가 목표를 기존 300달러에서 297달러로 낮췄고 투자은행 캐너코드 제뉴이티도 목표 주가를 267달러에서 234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현재 테슬라 주가 200달러 밑으로 182달러로 지금 26.5%나 하락 중입니다. S&P 500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100개 기업 약 20% 이상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에 74%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국내 총생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의 주요 경제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및 가이던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공개된 미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 탄탄한 소비를 기반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가 연말 소비 호조에 힘입어서 전문가 예상치 2%를 크게 웃도는 3%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연간으로도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2%대 중반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 회복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3.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경기 호조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직전주보다 2만 5천 명 늘어난 21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9만 9천 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시장 마감 시점에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51.3%를 기록했습니다. 동결 가능성은 48.7%에 달했습니다.